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평생 50억 아파트가 거래가 되는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겁니다.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적정 가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지금 아파트가 얼마를 가야 되냐, 얼마가 지금 가격이 정상이냐, 얼마가 정상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다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이게 가격이 정상이냐?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금액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상적인 가격인가? 이 부동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서 언급한 내용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과거의 금액은요. 지금 기준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쌌습니다. 7억짜리가 20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억짜리가 60억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7억이었을 때 30억이었을 때 그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와 싸다 하고 사람들이 덤볐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현재 느끼는 20억, 60억 만큼이나 비싸다고 느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요 금액이 20억 시절, 10억 시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5억 시절도 있었겠죠? 똑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싸다고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경기가 좋다라고 느끼지 못하잖아요. 매년 맨날 나쁘다고 하잖아요. 네, 수치가 어떻게 되든 그거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은 항상 비싸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비싸게 느껴진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비싼 금액이고 향후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선 큰 오판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나 느낄 때는 비싸게 느껴지지만 가격은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비단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집필할 당시에 그 코인 투자도 잠깐 해봤었는데 하도 열풍이어갖고 그때가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 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한 700만 원대로 떨어지니까 이제 제가 구입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 2,400만 원인가의 고점을 찍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야 상당히 많이 내려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진 않겠지 라고 해서 구입을 했던 건데 이게 결국은 400만 원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망했다. 1년이나 지났는데 오히려 떨어졌네. 반토막이 더 넘게 났거든요. 다른 것까지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나중에는 1,000만 원대로 다시 회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1억입니다. 1억.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은 뭐가 정상 가격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적정 가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지금 아파트가 시멘트 덩어리가 얼마를 가야 되냐, 얼마가 지금 가격이 정상이냐, 얼마가 정상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다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은요. 또 일반적인 다른 재화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다른 재화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방금 우리 얘기했던 비트코인 같은 걸로 얘기를 해볼까요? 비트코인.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투자를 하는 대상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다르냐면 비트코인과 주식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셨던 분도 있고 안 하셨던 분도 있고 했다가 안 했던 분도 있고 이럴 겁니다. 요거는요. 투자를 여러분들이 안 해도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평생 주식 투자 안 하고 비트코인 안 한다고 여러분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데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평생 같이 해야 될 상품인 거예요. 내가 매수를 한다는 측면이 아니에요. 바이를 한다는 게 아니라 리브 측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평생.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 됐던 전세가 됐던 월세가 됐던 이거는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조금 편하게 경제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요. 이건 필수제라고 하는 거예요. 필수제.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부동산은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요. 가격이 상승하겠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거는 공급이 반감기니 뭐니 이런 얘기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공급이 줄면은 얘는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공급 떨어진 만큼 수요들이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코인 안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가격이 빵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급을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공급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공급이 줄면은 가격이 필연적으로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서 수요가 줄어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공급이 실제로 계산을 해볼게요. 떨어진다,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급이 내려갔으니까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수요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얘기하시겠죠. 근데 수요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매수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장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나가는 거죠. 코인 시장도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매수해서 전세로 바꿀 뿐이에요. 집을 안 사고 텐트 치고 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수가 아니라 이거로 임대로 가는 겁니다. 임대로. 그러면 매수는 수요가 줄지만 임대는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가 쭉쭉 올라가요. 매수는 가만히 있어. 가격은 변동이 없는데 얘는 임대는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고 전세가가 일정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시 매수 수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게 되면은 부동산은 필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가 됩니다. 포인트로 알아두실 거는 부동산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 재화랑은 틀리다. 그래서 장기적인 우상향 패턴을 보여준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거는 아까 정상적인 가격,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 말도 안 되는 금액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 그건 나의 느낌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어떤 아파트가 10억이에요? 근데 비싸죠? 10억이 뭐 A름도 아니고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거를 비싸다게 느끼지만 누군가는 이걸 또 굉장히 싸게 느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50억 아파트가 거래가 되는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겁니다.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싼데 상대적으로 싸게 느낀다는 사람이 있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재용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근데 50억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매도자가 55억으로 올렸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님이 50억에서 55억으로 올렸을 때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으로 대입하자 그러면은 500원짜리인데 갑자기 550원이야.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500원짜리인데 갑자기 550원을 달래요. 여러분 안 살 겁니까? 사죠. 삽니다. 이분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부자들이 많은 동네가 강남이기 때문에 한 방에 5억이 뜨고 10억이 뜨고, 얼마 전에 용산에서는 나인원 한남이라고 200억이에요. 근데 그 다음번에 계약이 220억이 됐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부자들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20원 더 주면 살 수 있다는데 안 내겠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현상이지만 실제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느끼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방 내려가게 되면 아파트가 33평이 2억이래. 이거 진짜 싸다 라고 느끼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2억이 너무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격은 여러분이 느끼는 주관적인 가격이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고,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겁니다. 제2의 강남을 뽑아보라 라고 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교집합처럼 나오는 게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남보다도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